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가올 일을 우연히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신내림을 받았냐, 대나무 꽂아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신내림을 받았다, 우연히 잘 알아맞히고 하는 경우인데, 물론 진짜 신이 내린 사람도 있겠지만요. 지난해 말 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에 착수를 했죠. 그 착수를 하니까 지난해 말에 그걸 담당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 공무원이 PC에서 감사가 오기 전에 444개의 자료를 폐기를 했다는 게 감사원 결과 드러났죠. 감사원이 오는데 공무원이 자료를 폐기했다. 감사에 이렇게 심한 저항은 못 봤다라고 최재형 원장이 국회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 감사조사에서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올 줄 알고, 감사가 올 줄 알고 그 자료를 폐기했느냐? 당연히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걸 폐기했느냐? 감사가 올 줄도 아는 정도의 위치의 공무원이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자 그 담당 공무원이 감사에 답변으로 했다는 말이, 나도 신내림이 온 것 같다.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폐기하고 나니까 바로 감사가 왔다. 신이 내린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참 오죽했으면 저렇게 답변을 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그 자기 위에 과장, 국장을 보호해야 되겠고, 그 위에 국장은 원전 한 기가 폐쇄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효과는 수십조가 될 수도 있고요. 크게는 정말 한 나라의 원전 정책이 바뀌는 문제일 수도 있죠. 이렇게 큰 문제를 과장, 국장 아니라 장관인들 그걸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담당 공무원은 자기 딴에는 윗선을 보호한다고 신이 내린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지난 24일 왜 갑자기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 배제시켰을까?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지난 24일에는 원전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에서 이런 신이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폐기한 사람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날입니다. 사실은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경제성 평가 자료를 조작한 것보다 감사원의 감사에 저항해서 이렇게 자료를 폐기한 이게 더 큰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지금 자기는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뭘 더 조사를 하겠습니까? 불러서 조사를 하고 한들 대답을 하겠습니까? 구속을 해서 이 자료를 폐기하는 사람이가 언제든지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검사들이나 사법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의 위험이죠. 가능하면 구속을 안 시켜서 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맞는데, 워낙 죄가 중대하다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을 시키죠. 이런 경우에 이건 구속을 시켜서 누군가의 지시를, 이 지금 담당 사고보고 공무원이 자기가 이걸 신내림을 받아서 자료를 폐기하고 했을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요.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 하고 자기도 지금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이. 그래서 이 사람을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다라고 보고를 한 게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그날 저녁에 6시 5분에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 배제시킵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답변에 그래도 윗선을 보호하려고 한 건 맞지만 그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어요. 그렇게 자료를 폐기하기 전에 이미 담당 국장 과장들이 이 담당 공무원에게 그 자료는 폐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사원에 감사가 온다라는 소식을 첩보를 입수한 거죠. 이 원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 이미 뭐 다 알려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감사원 자료에도 나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는 언제 폐쇄되느냐라는 그 물음 뒤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숨어 있겠습니까? 드러난 것이 지금 월성 원전 1호기 언제 폐쇄되느냐 그 말 한마디죠. 그러니까 대전지검의 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수사가 그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라서 이제 이 산업자원부를 거쳐서 한수원을 거쳐서 모든 조사가 거의 끝났고요. 이제 이것을 지시한 청와대 당시의 비서관들에 대해서 이 소환을 하고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추정들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저렇게 군사 작전하듯이 원전 폐쇄, 탈원전으로 갔을까라는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는요, 부산에 있는 고리 원전 1호기를 폐쇄할 때 그 폐쇄하는 그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탈원전 정책을 또 대내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 추측으로는요, 뭐 영화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꽂혀서 원전 폐쇄에 나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추측들은 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주변에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포위가 되면서 문재인 정책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신의 친환경을 드러내기 위한 이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말도 있고,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키워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고리 원전 1호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폐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왜 월성 원전 1호기는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고리 원전 1호기는 안전성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때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50년 가까이 사용하던 중이었는데 사실 1년에 거의 10차례 넘게 이렇게 사고가 나곤 했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부산, 경남 전체가요. 그게 굉장히 10년 가까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 안전성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료를 만들어라,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불법부당하게 공무원들이 하도록 지시하지 않고요. 안전성이 있다라고 나온 걸 대통령의 정책으로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점됐으니까 이제 원전 폐쇄 산업이라는 것도 또 중요하니까 이 점에서 원전을 폐쇄하자. 고리 원전 1호기는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밑에 지시해서 입맛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 올리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 왜곡, 불법 부당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자료를 폐기하고 자료를 위조했는데 위에서 자기들을, 공무원들을 책임져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이 이렇게 꼬이고 대통령에게 문제가 직접적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가 또 나섰죠. 이걸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국무총리의 일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의 가려운 것을 끌어주면 또 친문의 지지도 좀 얻을 수 있고 자기 앞으로 대선 가도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나섰습니다. 근데 정세균 총리가 지금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있어요. 24일 저녁에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되고 난 그 바로 다음 날 정세균 총리가 산자부를 찾아갑니다. 산자부를 찾아가서 산자부 그 원전 산업 정책과입니다. 이제 원전을 다루는 그 정책과를 직접 찾아가서 적극 행정 접시라는 시상식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산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한 공무원들을 따독거리는 거죠.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챙길 테니까 그 검찰 수사가 와서 지금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거니까 수사 걱정하지 마라. 자, 어제 윤석열 총장도 잘랐지 않느냐. 그 얘기죠. 정세균 총리는 그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까. 그래서 가지고 나온 단어가 적극행정입니다. 이날 시상식 하면서 준 접시 이름도 적극행정 접시입니다. 원전 정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일을, 적극적으로 원전을 폐쇄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된 일을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대전지검에서도 밝혔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점, 그 정책 집행 과정에서요. 그 자료를 만드는 걸 위법하고 부당하게 경제성을 조작한 부분, 감사원의 감사에 저항한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자꾸 문제의 초점을 흐려가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적극행정은 그런 게 적극행정이 아닙니다. 적극행정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아무 공무원들 건드리지 않고요. 올라온 보고 그대로 보고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함께 대통령의 책임 아래 이건 안전의 문제가 자료로서는 안전의 문제가 없다고 올라오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건 폐쇄를 결정하겠다. 이런 게 적극행정입니다. 정세균 총리 또 추미애와 윤석열의 이 문제를 정리해 보겠다고 동반 사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반 사퇴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제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측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죠. 이제 소송까지 온 마당에 이제는 내일 모레 4일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해임이 되고 대통령이 해임을 제가 한다 하더라도 이젠 자진 사퇴는 없다. 4일 해임이 되면 그 해임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윤석열 총장은 간접적으로 앞으로 우리 검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해나가자. 앞으로 검사 여러분들이 하는 공정한 검찰을 위해서 자기가 버팀목이 되겠다. 그렇게 말했고 그 윤석열 측 그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법적인 소송 대응은 계속해 나가겠다. 지금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말이죠. 당연하죠. 100% 윤석열에게 폭력을 가한 추미애가 사퇴를 하려면 사퇴를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처음으로 윤석열 사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죠. 공직자들이 공직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집단의 이익보다는 이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우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자기가 한 이 말을 되돌아보고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공직자의 자세가 지금 옳은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가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산자부 공무원들 또 청와대 그 담당 비서관들 보호해 주려면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맞다. 그게 리더의 자세다. 책임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4일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 징계위를 열겠죠. 윤석열은 또 거기에 대항해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가처분 신청도 하고 무효 소송도 하고요. 하지만 어제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가 내린 판결 보셨습니까? 그 판결은 또 되풀이될 것입니다. 우리 기자들도 그렇지만 판사들도 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모두 참고를 하죠. 어제 조미연 판사가 내린 판결에 어디 흠잡을 때가 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 1년 동안 추미애가 내린 그 수많은 지휘권, 감찰권, 인사권 그런 식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하려고 하면 안 된다.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만약에 민주적 통제를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 더 무슨 말이 필요가 있습니까?
조미연 판사에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신내림이 온 것 같다. 참 그 담당 공무원 안타깝고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했겠나 싶습니다. 그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통령 걸핏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까지 닦아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산업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과 그 말단 공무원요. 그분 신내림이 왔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감사가 와서 감사원이 질문을 하니까 자료 폐기를 왜 했냐 하니까 대나무 꽂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